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학생은 스포츠 에이전트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8등급, 수능 가채점은 평균 1.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나군으로 고려대 경영대학, 다군으로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에이전트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은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수시로는 경영 계열로 네. 다 썼는데요. 네네. 이제 정시에서는 그 학과에 상관없이 대학 순위별로 어떤 과에 어떤 대학까지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궁금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상담은 유석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는 1.17등급이고요. 수학은 1.38등급, 영어는 1.72등급, 사회는 2.92등급, 평균 1.8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을 보면 국어는 원점수로 88점에 2등급, 수학 나영은 원점수가 88점에 1등급이 되겠고요. 영어는 원점수가 94점에 1등급, 한국사는 41점에 1등급이 됩니다. 윤리와 사상은 원점수가 45점에 2등급이고 사회문화는 원점수가 43점에 2등급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평균 1.5등급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학과 영어의 성적, 전체적으로 우수하지만 수학과 영어의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하고요. 사실 정시에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등급 관리가 좀 잘 돼 있어서 지금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이 거의 지금 등급 컷에 걸려서 윗등급을 좀 받은 그런 부분이 좀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유성훈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가채점으로 본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이 이제 등급 컷에 걸려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하고 영어 영역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따라서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교, 수학과 영역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각 군별로 동일 점수대의 지원 경향이 이제 굉장히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여러 상담을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소신, 적정, 상향 또는 안정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사탐 부분이 좀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따라서 사탐 부분이 낮은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주신 이유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 네네. 네, 제2 외국어 한문 과목 선택해서 시험을 봤나요? 네, 저 아랍어 응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저 12점 맞았습니다. 아, 예. 참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제2 외국어 한문 경우는 이제 사탐 제1로 이렇게 가져가겠는데 크게 이제 그 용도가 없어 보입니다. 자, 11월 네. 대수능 국어, 수학, 나영, 영어 사탐 두 과목을 25대 25대 25로 동일한 비율로 봤을 때 원점수가 358점이 나오고요. 표준 점수가 514점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인문계 전체로 봤을 때 3.87% 내외가 보입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백분위로 봤을 때는 372점이 나오는데 인문 전체로 봤을 때 3.05% 내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점수보다 백분위가 더 좋긴 하지만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가 표준 점수 또는 백분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백분위만 하고 해서 가는 학교의 내용은 크게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수학하고 영어의 비율이 높은 서강대 점수가 가장 지금 현재로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 사탐에서 30, 30, 30, 10 하는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점수가 원점수나 표준점수나 함에 보이네요. 지금 100분위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다음으로 유리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와 고대가 점수를 활용하는 28.6, 28.6, 28.6, 14.2 하는 것이 세 번째로 지금 영역별 조합 비율에서 비교했을 때 좋은 영역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이제 서강대 쪽의 점수가 비율로서는 가장 좋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등인데요. 서강대는 없네요. 네, 윤성 선생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이제 서강대가 없는 부분은 이제 점수가 그 정도까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학생이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넣은 것 같아요. 예.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희망대학교, 다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은 8명이고요. 경쟁률은 작년에는 경영경제대학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뽑았습니다. 42.1대 1이었는데 42대 1이었는데 충원율은 16.1%였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합니다.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활용하고요. 학생부 교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반영합니다. 네.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과목 10 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41.1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제2 외국어 한문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처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점수는 선생님은 지금 원점수로 지금 해놓은 점수입니다. 365점 정도 예측하고 있고 지원 전략으로 보면 여기 지금 중앙대가 지금 그 작년까지는 네. 경영경제대학으로 이제 뽑았는데 학생들을 네. 올해는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뽑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되겠는데 네. 학생의 점수가 지금 반영 비율을 적용했더니 359.2입니다. 약 마이너스 4.8 정도 돼서 상향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희망대학 중에 이 성균관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살펴봐 주실까요? 네, 성균관대학교는 가군에서 지금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을 뽑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모집인은 105명입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6.3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 하고 있고요. 표준 점수 100분위를 활용하고 학생부 교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과목 10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네. 지원 가능한 점수는 원점수로 369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좀 더 오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원 전략으로 봤을 때 학생의 점수가 반영 비율에 의해서 적용한 점수가 아까 똑같이 359.8인데 마이너스 9.2로 상향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 앞서 우리 학생이 지금 경영 계열이 아니더라도 상위권 대학 중에서 지원해 볼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좀 궁금했었는데요. 네. 유석윤 선생님,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를 좀 유심히 좀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희망하는 대학교 중에서 군별로 가장 낮은 학과를 한번 봤어요.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지는지. 그래서 가군에는 역시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이 가장 낮더라고요. 368점. 나군은 고려대학교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데 한문 학과에서 366점 정도. 다군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가 가장 낮게 보입니다. 네. 361점. 이 정도 되는데 점수의 내용은 이제 원점수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은 학과 간에 공부하는데 다소 용이하죠. 따라서 복수 전공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대학을 낮추는 것보다는 학과를 낮추는 것이 더 좋겠다. 대학을 낮추는 것보다 학과를 낮추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추천대학교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자, 추천대학 이제 살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의 수시에는 보니까 다 경영 계열을 희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 추천 전형 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일한 정시 추천대학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군, 나군, 다군을 쭉쭉 옆에 있는 선생님과 다르게 좀 접근해 봤는데요. 네. 가군에는 이제 상향, 적정, 안정으로, 나군도 마찬가지로 다군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옆에 보면 이제 배치 점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모자란다는 거고 플러스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배치 점수를 반영 비율을 적용한 점수, 원점수에 대해서 반영 비율을 적용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 내용이 이제 원점수를 기준으로 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1순위로 가군과 나군과 다군을 만약에 원서를 넣는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으로는 가군에서는 안정인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나군에서는 적정인 시립대학교 경영학부를, 다군에서는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상향으로 해서 네. 다군의 상향, 나군의 적정, 그 다음에 가군에는 안정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지금 가군과 나군에서 어쨌든 한 대학교를 지금 합격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순위로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같은 지금 추천 학교에서 가군은 역시 가군에는 이제 안정으로 동국대 경영학과를, 나군은 건국대 경영학과를, 네.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조금 학과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대학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나군의 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죠. 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수능 반영 비율이 국어 28.6, 수학 28.6, 영어 28.6, 탐구 두 과목이 14.2인데요. 네. 여기는 인문과 자연 학생 모두 다 뽑는 그런 학과입니다. 인문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배치표의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올해 60명을 뽑고요. 경쟁률은 작년에 4.2대 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로는 수능에서 100%, 수능 100% 뽑고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활용하고 학생부 교과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가능한 점수는 358점으로 지금 정했고요. 지원 전략으로는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학부가 작년엔 가군과 나군으로 분리해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나군으로 합해서 선발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이 또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합격자 평균 100분위를 봤더니 여기서는 평균 100분입니다. 평균이에요. 뭐 80% 컷이나 70% 컷이 아니라 이게 이제 92.87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판단해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원점수는 지금 적용 100분위를 다 해서 한 점수인데 358.864로 약 0.864 정도 남는데 상향에 가까운 적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혹시 정시를 준비하면서 또 따로 네. 준비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지. 네.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각 대학마다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점 중에서 가장 핵심은 군을 이동하는 대학교들이 있거든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군 이동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통합하는 그런 학과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면 또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봐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수능 성적이 나올 때까지 입시 요강을 좀 면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흔히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내 점수만 보지 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내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제 경쟁하는 다른 수험생들의 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앞서 이제 유석영 선생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점수대, 어떤 점수대의 학생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숨어있는 점수를 좀 찾아내기 위해서 영역별 조합도 좀 필요하겠지만 군별, 그 점수대별 모집 인원의 규모를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장판지라고 하는 큰 배치표를 보면 한눈에 가군에서는 어느 점수대에 모집 인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나군에는 어느 점수대에 그 모집 인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그 점수대별 모집 인원의 규모를 좀 확인하시면 보이지 않는 점수를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니까 정시 전략이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네.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성적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